제 친구 강병우 씨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 81살의 친구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와 함께 바둑을 즐기고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를 또렷이 기억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그 친구가 자신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 화장실을 못 찾아 옷에 실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강병우 씨는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산책을 나섰고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으며 손주들의 이름은 물론 생일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고 없이 그의 뇌가 그를 등지고 만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1살에도 여전히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 김영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어르신 5분 중 1분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방금 놓아둔 리모컨 위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드신 약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십니까? 손주의 얼굴은 선한데 이름이 언뜻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6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60줄부터 급격히 기억력이 악해진 분도 계셨고 90이 넘어서도 대학 교수처럼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즉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치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건강하셨습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했던 78살 김영수 어르신은 6달 전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깜빡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 메뉴조차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반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치매 중 무려 4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정보가 충분치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91살이라는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서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책을 쓰고 매주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20살 젊은 의사들보다 제 기억력이 더 좋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80살 무렵 한의학 학술 모임에서 저보다 10살 어린 동료 의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총명함을 유지하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70인데 환자 이름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그 동료에게 알려주었던 방법들이 바로 오늘 어르신들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의학계 내부에서도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귀한 정보들입니다. 큰 병원에서는 좀처럼 알려주려 하지 않는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쉽고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이나 값비싼 시술 없이도 뇌를 정계에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매약으로 매년 수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여러분. 이 정보는 정말로 귀중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를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 하나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청을 멈추시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끝까지 알아야만 치매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결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 덕분에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치매로 고생할 때도 여전히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늦은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젊고 활기찬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결은 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치매 발병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명한 의과대학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만 해도 치매 발병 위험이 4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값비싼 치매약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빠지지 않고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시큰거리고 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적응했는지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찌뿌둥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작년에 제가 무릎에 문제가 생겨 2주 동안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제 기억력이 확실히 저하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환자분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고 약 처방도 순간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자 불과 2주 만에 기억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이 왜 기억력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운동이 실제로 뇌의 해마라는 부위의 크기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중요한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해마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팔 운동을 통해 팔 근육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내 근육을 키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영상을 잠시 멈추려 하셨다면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알아야만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50%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떤 고가의 치매 약보다도 훨씬 뛰어난 효과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악과 달리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주는 등 다른 많은 건강상의 이점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걸으실 때는 팔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원이나 나무가 우거진 길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걸으세요.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 이종석 씨는 75살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걸으시라고 권유드렸더니 6달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치매약 복용량도 줄이셨고 손주들 이름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우리 뇌를 구성합니다. 기름진 음식, 달고 짠 음식은 뇌의 독과 같습니다. 반면에 과일, 채소, 생선과 같은 음식들은 뇌에 보약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튀김이나 과자류를 즐겨 먹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라니 어르신께서 지금 무심코 드시는 그 과자 한 조각이 어쩌면 소중한 기억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따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나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빼놓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호두에는 좋은 지방이 많아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뇌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여 기억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직 영상을 잘 보고 계시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10대 초반에 잠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섭취를 대폭 줄이고 생선과 채소, 과일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를 자주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식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약간의 허기를 느낄 정도로 70에서 80% 정도만 배를 채웁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게 먹는 것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하치부, 배를 80%만 채우라 라는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밤에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5시간, 6시간. 만약 그렇다면 매일 밤 어르신들의 뇌는 조금씩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푹 자는 것은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낮 동안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최근 한 연구팀의 실험 결과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 8시간 충분히 자는 어르신들보다 치매를 유발하는 특정 물질이 뇌에 40% 더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치매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대청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뇌에 쌓인 해로운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뇌 속에 이러한 쓰레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셈입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꼭 8시간을 채워 잡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이런 습관이 깊은 잠을 자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 78살 박영의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낮 시간에 30분씩 걷기, 저녁에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피하기,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을 푹 주무신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요즘 손주들 생일도 더 잘 기억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아직 남은 비결들에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낮에 충분히 활동량을 늘리고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잠시 일어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르신께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도 없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은 꼭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뇌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뇌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저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은 퍼즐을 풀거나 책 읽기를 즐기는 어르신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멍하니 TV 앞에만 앉아 계신다면 어르신들의 뇌는 점차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활동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을 풉니다. 처음에는 꽤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또 바둑이나 장기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돕니다. 바둑을 두면서 머리를 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82살 이상 철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꾸준히 바둑을 두고 낱말 퍼즐을 풀면서 5년 동안 증상의 진행을 거의 막아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둑을 두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잠시 지치셨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하시고 다시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보시면 치매 예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뇌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스도쿠나 가로세로 퀴즈, 카드게임 같은 활동들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뇌 신경망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뇌훈련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는 80살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 5개씩을 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영어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새로운 취미나 외국어, 악기 연주 같은 것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렵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5번째 비결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비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수치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에 좋을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뇌에게 넓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이 홀로 사는 어르신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서로 대화하고 함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어르신들의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때로는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 홀로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설득하러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달 후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매주 2번씩 만나 즐겁게 노래 부르다 보니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가사도 다 기억나고 친구들 이름도 더 잘 외워져요 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춤 교실 등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들과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임을 즐겨 하는지 제잘제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기분이 듭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 마치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손주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아이들은 기꺼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릴 겁니다. 6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어르신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해마의 크기가 일반적인 어르신들보다 최대 14%나 작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뇌가 10년은 더 빨리 늙어버린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뇌의 해마, 즉 기억 중추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회복되던 스트레스도 나이가 들면 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떠올랐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20분씩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 구조에 실제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뇌 부위, 편도체는 작아지고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 전두엽 피질은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뇌를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76살 무렵 심한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고 환자분들 이름도 더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명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비결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웃음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재미있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책을 읽으며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15분 동안 진심으로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최대 39%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때로는 그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런 짧은 휴식조차도 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7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어르신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어르신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8%나 낮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맛있게 먹었던 따뜻한 밥 한 그릇, 산책길에 마주친 친절한 이웃의 인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손주의 밝은 목소리 등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오늘부터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 환자분 중 68살 김영호 씨는 아내를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매일 저녁 단 한 가지라도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이제는 하루에 5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억력 검사 점수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옛날 앨범을 꺼내보며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거나 가족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것 역시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여덟 번째 비결은 내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양제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의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TV 광고 등에서 치매에 특효라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에 큰 돈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몇 가지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기름은 캡슐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럽산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비타민 E도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낮은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3%나 낮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부족이 흔하므로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에서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나 혼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지만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음식을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식품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영양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 영양제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비결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 속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혈관성 치매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과도한 당분이 뇌세포의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싱겁게 먹고 단 음식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분 중 이정우 씨는 70살에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복용을 귀찮아하셨지만 제가 혈압과 혈당 관리가 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 치료를 성실히 따르셨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번째 비결은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은 늘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91살인 지금도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작년에는 20군데 병원에서 강연하는 것이 목표였고, 올해는 책을 한 권 더 집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내가 활성화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뇌의 집행 기능, 계획, 조직, 문제 해결 등 고차원적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뚜렷한 목표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나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쁘게 활동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목적의식이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아주 작은 목표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책 한 권 끝까지 읽기, 손주에게 편지 써서 보내기,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목표는 너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약간의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성취감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제 환자분 중 75살 박명수 씨는 은퇴 후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겪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손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일주일에 2번씩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셨고 그 과정에서 그분의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같이 공부하다 보니 오히려 제 뇌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어도 소중한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뇌 운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필요한 경우 뇌 건강 영양제 고려, 혈압과 혈당 관리, 그리고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이 10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르신들께서도 저처럼 건강하고 총명한 뇌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비결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 모든 방법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게 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뇌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습니다. 모든 비결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운동과 사회적 관계가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하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히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즉시 실천해 보세요. 5분이라도 걷기, 블루베리 한 줌 챙겨 먹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